안녕하세요. 부경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장원두 교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한 학기를 공부할 제목은 유닉스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유닉스 시스템이 도대체 무엇인지, 한 학기 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 수업 소개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유닉스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좀 개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WS 설치는 아니고요. AWS를 이제 가입을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저기 많이 이제 돌아다녔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번 학기부터 부경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었고요. 이제 얼마 전까지 동명대학교 이렇게 전자 및 의용공학부에서 교수로 이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 전에는 박사 공부를 일본에서 했었고요. 그 다음에 몽골에서 이제 몽골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교수로 2년 동안 근무를 했었습니다. 자, 저희 가족 사진이고요. 이렇게 직접 만나지를 못해서 대단히 아쉽습니다. 원래 이렇게 얼굴로 최소한 영상으로 이렇게 제 얼굴을 옆에 살짝 띄우려고 했는데, 지금 어제 저녁에 이제 동영상 녹화하다가 갑자기 웹캠이 고장이 났어요. 산지 일주일도 안 된 웹캠인데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AS를 지금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또 영상 녹화는 또 오늘 이번 주까지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목소리로만 이번 주에는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희망하기로는 빨리 고쳐져서 이렇게 그래도 영상이 좀 나오면 좋겠습니다. 자, 네. 그래서 이제 이번 학기 동안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내용은 리눅스 사용법이에요. 기본은 리눅스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리눅스가 뭔지 아직 잘 모르시죠? 이제 앞으로 배워갈 거고요. 옆에 있는 AWS는 리눅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뭔가 하나의 도구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역시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 과제와 뭐 각종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을 이제 리눅스 초급 사용자로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보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이제 아무것도 안 했죠. 전혀 모르는 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이번 학기를 지나면 초보 정도는 된다. 그렇죠? 초급 사용자 정도는 이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 오늘은 이제 유닉스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무엇을 공부할 것인지 대략적인 거를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 기말고사 각각 1주가 들어가겠죠. 이제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좀 학사 일정이 지금 상당히 꼬였는데,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가 좀 많이 앞으로 당겨질 것으로 보이는데, 여튼 중간에 중간고사,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기말고사, 이렇게 시험이 2번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과제가 조금 나갈 거고요. 이제 나머지 시간 동안은 여러분이 리눅스 환경을 체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리눅스 환경이라는 것을 체험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학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차별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과제가 제법 있죠. 과제가 총 6개 지금 나갈 예정이고요.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한두 개 없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첫 주부터 과제가 조금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이 요것만 봐가지고는 지금 무슨 소리인지 아마 거의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제 위주로 한번 봐주시면 돼요. 일단 오늘은 AWS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 가입을 완료한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뭔가 디렉터리 구조를 그린다. 문서 수정한다. 과제 사례 보시면 이제 홈페이지 제작하게 되죠. 그래서 이 단계까지 오늘부터 한 달 후에 여러분의 홈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시간이 쭉 지나가죠. 중간고사 치고 지나가고 나면 이제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한번 올려보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좀 지나고 나면 이제 유튜브 영상 제작. 네. 유튜브 영상, 지금 이제 유튜브 영상은 지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수업이 총 4시간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일단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파트, 첫 번째 2시간은 이론과 실습 시간입니다. 이 이론과 실습 시간에는 제가 먼저 간단한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근데 보통 30분 넘어가면은 이제 많이들 이제 학생분들이 주무시더라고요. 주무셔서 이제 이론만 계속 하진 않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실습과 설명이 좀 병행이 하면서 또 70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2시간이 지나가는 거죠. 그러고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또 2시간 있어요. 이 2시간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제 수업을 이제 수업 시간에 했던 실습 시간에 했던 그 내용보다 약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스스로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조금 잘못됐는데요. 인터넷 브라우저 VC 플러스는 아니고요. 인터넷 브라우저를 브라우저하고 또 다른 툴을 좀 사용해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자, 수업의 성적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 관심이 많을 거예요. 이제 출석 더하기 태도가 30%, 출석이 20%, 태도가 10%입니다. 이제 결석을 하면 점수가 깎입니다. 그 다음에 지각을 해도 점수가 깎입니다. 결석을 했는데 점수가 안 깎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출석 인정 신청서를 작성해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병원에서 진단서 이런 걸 받아오시면 이렇게 학칙 규정에 따라 가지고 그걸 제가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도의 경우에는 이제 수업 시간에 무리를 일으키는 분이 있으면 이제 점수가 빠지게 됩니다. 그 무리를 일으킨 사람의 경우죠. 그 다음에 아주 이제 수업 참여도가 높다, 훌륭하다 그러면 점수가 더하기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10점 만점에 한 8점 정도 받을 거고요. 이제 일부 특수 몇몇 학생들이 한 9점, 10점, 그리고 일부 특수 학생들이 이제 그 밑으로 점수를 받습니다. 이제 태도 점수는 이제 사실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신경 안 써도 돼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좀 굉장히 특수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 시간에 핸드폰을 계속 보고 있어가지고 이제 핸드폰 보지 마라 얘기를 하면 핸드폰 안 보면 되는데 이제 교수의 얘기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핸드폰을 본다. 그죠? 전혀 이제 수업에 집중이 되지 않는다. 옆에 수업에 다른 사람들이 수업에 방해가 된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습니다. 한 번 그랬다고 이제 점수가 막 까지진 않고요. 근데 이제 이게 반복이 되고 하게 되면 점수가 빠지게 됩니다. 네, 그 부분은 모두를 위해서 이렇게 태도 점수를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제 더하기 실습, 과제가 중간중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실습, 아까 나머지 수업 후반부 2시간 있죠? 그 시간 하는 실습이 20%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20%, 기말고사 30%. 자, 그래서 고득점을 바라는 학생의 경우에는 하나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나는 A뿔을 받고 싶다! 라고 하는 학생은 출석도 다 해야 되고, 과제도 다 해야 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쳐야 되죠. 그래야 A뿔을 받을 수 있겠죠. 이제, 나는 학점에 굳이 연연하지 않겠다. 그러면 뭐 굳이 이렇게 신경 안 쓰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교재는 이것으로 나갑니다. 유닉스 이론과 실습. 한빛 아카데미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렇게 이걸로 구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리눅스나 유닉스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책이 없으면 수업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책을 꼭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유닉스에 대해서 가볍게 터치하고 넘어갈 건데요. 이제 유닉스는 무엇인가 라는 부분이죠. 자, 유닉스 시스템. 여러분 아마 수강 신청할 때 유닉스가 뭔지 모르고 신청한 사람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자, 유닉스가 뭐냐? 일단 컴퓨터가 뭔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죠. 하드웨어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제 하드웨어 껍데기, 이런
기계가 되겠고요. 소프트웨어는 뭐예요? 여러분 이제 컴퓨터 상에서 동작하는 각종 프로그램이 소프트웨어죠. 어떤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깔려있죠? 윈도우즈가 깔려있죠. 윈도우즈가 깔려있습니다. 여기 윈도우즈가 깔려있어요. 모든 이제 여러분이 사용하는 이제 대부분의 컴퓨터는 윈도우즈 상에서 이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윈도우즈가 없으면 아무것도 동작을 안 하겠죠. 그죠? 컴퓨터를 맨 처음 켜면 뭐가 켜져요? 윈도우즈가 쫙 나오죠. 윈도우즈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마우스는 기본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죠? 움직이는데,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하고 싶은 프로그램, 오피스를 실행시킨다든지, 한글을 실행시킨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왜 굳이 이제 유닉스란 무엇인가? 라고 얘기를 하면서 윈도우즈 얘기를 먼저 꺼냈냐면요. 이제 리눅스 혹은 유닉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요 윈도우즈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여기가 바뀌었죠. 유닉스 또는 리눅스 이렇게 있어요.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컴퓨터 하드웨어가 있는데 이 컴퓨터를 켜면 윈도우즈가 처음에 확 나오는 게 아니고 유닉스가 나온다. 혹은 리눅스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컴퓨터를 켜면 윈도우즈가 나오잖아요. 핸드폰을 켜면 어떻게 돼요? 핸드폰 켰는데 하드웨어만 보이는 건 아니죠. 거기서 하드웨어 상에서 동작하는 여러 앱들이 있죠. 근데 앱이 있기 전에 뭐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뭔가가 있어요. 터치하면 터치한다고 나오고, 그 다음에 홈 버튼 누르면 홈으로 돌아가고, 뭐 이런 기능들이 있죠. 이런 기능들을 가지는 것이 그런 OS,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하는 운영체제, 한국어로요. 운영체제라고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다른 앱들, 여러분은 게임을 하는 여러 다양한 게임이 있죠. 그런 게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오퍼레이팅 시스템 OS 위에서 동작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삼성 핸드폰의 OS는 뭐죠? OS는 안드로이드라고 해요. 안드로이드. 자, 많이 들어봤죠? 안드로이드 시스템이 있어요. 자, 애플은 뭐가 있어요? 애플. 애플은 맥OS가 깔려 있습니다. 자, 요 유닉스 시스템, 여러분이 사실 윈도우즈 시스템은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학과에서 이제 컴퓨터공학과 입학한 다음에 윈도우즈 시스템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안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윈도우즈는 어느 정도는 쓸 줄 알기 때문에. 하지만 유닉스나 리눅스 시스템의 경우에는 사용을 해본 적이 거의 없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필수 과정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럼 유닉스가 뭐고 리눅스가 뭐냐? 아까 OS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유닉스라고 하는 OS가 있고요, 리눅스라고 하는 OS가 있어요. 이제 맨 처음에 유닉스라고 하는 게 먼저 만들어졌고요. 만들어졌는데 얘가 되게 비쌌어요. 비싸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공짜로 쓰고 싶어, 무료로 좀 소프트웨어 없나? OS 없나? 라고 해가지고 하다가 직접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리눅스라고 하는 거, OS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리눅스는 대체적으로 무료입니다. 그래서 무료 OS. 윈도우즈는 원래 돈 내고 사야 되잖아요. 유닉스도 돈 내고 돈 주고 사야 되거든요. 네, 리눅스는 대부분의 경우 무료로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 리눅스 혹은 유닉스 시스템 위에 한글, MS 오피스, 기타 등등이 동작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사실 유닉스하고 리눅스는 매우 비슷해요. 매우 조금 다르긴 한데 매우 비슷해서 매우 비슷한데 지금 유닉스를 하려면 또 돈이 들잖아요, 그죠? 돈이 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리눅스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도 굉장히 요즘엔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리눅스, 지금 우리 수업의 제목이 유닉스 시스템이잖아요. 유닉스 시스템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리눅스를 사용을 해서 수업을 한 학기 동안 진행할 예정입니다. 리눅스에는 사실 종류가 많습니다. 윈도우즈는 종류가 하나죠. 많긴 하죠. 윈도우즈 95, 98, 윈도우즈 7, 8, 10 이렇게 많긴 한데 이건 버전 따라 다른 거고요. 요거는 리눅스 같은 경우는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여러 회사가 있고 또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그룹에서 리눅스 OS를 만들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무엇을 쓸까? 그거는 쓰는 사람 마음이에요. 쓰는 사람 마음이고, 그리고 각각의 리눅스별로, 리눅스 OS별로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어서 이제 자기 목적에 맞는 OS를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리눅스가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한테는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하드웨어가 또 필요해요. 리눅스를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학교 컴퓨터에는 윈도우즈가 기본적으로 대부분 깔려있죠. 윈도우즈 지우고 깔기도 그렇고, 이제 가상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설치를 하면 되긴 되는데, 좀 약간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드웨어를 그럼 어디서 구하냐? 새 컴퓨터가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이제 한 100만원짜리 컴퓨터가 1인 1대 해가지고 이 유닉스 시스템을 쓰는 모든 학생들에게 컴퓨터 한 대씩 제공, 이렇게 되면 아주 좋겠죠. 하지만 뭐 그거는 힘드니까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빌릴 거예요. 공짜로. 누가 그럼 공짜로 컴퓨터를 빌려주느냐? 자, 아마존에서 빌려줍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요. 여기에 가입을 하게 되면 1년간 서버를 무료로 빌릴 수 있습니다. 물론 엄청나게 좋은 컴퓨터는 아니에요. 이제 저렴한 이제 성능의 이런 컴퓨터가 되는데 그 컴퓨터를 우리가 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컴퓨터를 빌려서 그 컴퓨터에 원격으로 접속한 다음에 그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리눅스 시스템을 이제 바로 사용을 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1년간 무료이기 때문에 수업을 듣는 동안에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안에 가입을 한 다음에 각종 유료 서비스들이 있어요. 이제 게임도 마찬가지죠. 무료 공짜 게임이 있죠, 그죠? 공짜 게임 다운 받아가지고 하다 보면은 뭐 달라 그래요? 돈 달라 그러죠? 이거 하면 돈 내야 돼, 이거 하면 돈 내야 돼. 잘못 클릭하면 돈 내게 되죠. 조심해야 돼요. AWS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1년간 무료인데 그냥 무조건 무료가 아니고 거기 돈 내는 서비스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돈 내는 서비스에는 돈 낸다고 적어놨어요. 영어로 적혀 있는데 주의해서 잘 보고 클릭해야 됩니다. 물론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제가 올리는 동영상 등을 이제 잘 보게 되면은 꼼꼼히 놓치지 않고 보게 되면 아무 문제 없이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요 AWS의 계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계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회원 가입을 하는 거죠. 회원 가입을 할 때 준비를 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요거의 경우에는 이제 1달러밖에 안 내요. 근데 낸 다음에 다시 돌려받아요. 그래서 크게 책값이 사실 여러분 책 사면은 2만원, 3만원 가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아무 부담 없는 이제 가격이고요. 1,300원, 1,400원 이하니까요. 이제 크게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고, 이제, 승인이 되고, 그 다음에, 실제 청구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사용이 가능한 카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비자나 마스터, 이런 카드가 있어야 되고요. 부모님의 카드를 빌릴 수 있으면 부모님 카드를 빌려주세요. 빌리고 그걸 준비한 다음에 이제 접속을 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부모님께 이제 부모님이 신용카드는 우리는 안 써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그리고 신용카드를 너한테 줄 수 없어 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체크카드를 만드세요. 체크카드를 만드는데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체크카드를 만드시면 됩니다. 비자나 마스터. 그거 은행 가셔가지고 만들어 달라고
화면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1달러가 빠져나가요. 1300원, 1400원이 빠져나가는데 두세 달 정도 걸린 다음에 다시 환불이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사이트를 접속해가지고 이 사이트가 있어요. 아마 AWS 아마존 COM 라는 사이트로 가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과제가 있는데, 과제는 AWS 가입을 한 다음에 그냥 신용카드 등록 완료하고 그 다음에 로그인 한 다음에 화면을 캡처하셔야 돼요. 조금 이따가 화면 캡처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드릴게요. 그 다음에 수업 내용을 요약 정리 한 페이지로 요약해서 이렇게 과제로 제출해 주세요. 과제 제출 기한은 원래 일주일인데 이제 일주일입니다. 일주일이고 다음 주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정확한 기한과 시간은 LMS 상에 확인을 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바로 AWS에서 계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WS 사이트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AWS 콘솔 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맨 위쪽에 AWS 매니지먼트 콘솔이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요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자, 신규 계정 생성 항목이 있죠? 그러면 신규 계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메일 주소. 자, 이메일 주소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암호는 여러분이 이제 조건이 있죠? 8자 이상의 문자여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어, 대문자, 소문자, 특수문자, 숫자 이걸 섞어 가지고 해줘야 됩니다. 암호가 두 개가 일치하지 않으면 일치하지 않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암호를 다시 넣어야겠죠. 계정 이름, 요건 아이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동의하고 계정 만들기. 네, 들어왔죠. 그럼 여기서 이제 계정 유형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프로페셔널로 갈 건지 개인으로 갈 건지. 여러분은 개인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화번호, 여러분의 전화번호를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느 나라냐, 전화번호 제 사무실 전화번호를 넣었습니다. 국가는 어디냐? 국가는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 어디 있을까요? 네, 여기 있네요. 자, 주소. 부산시 남구 소로 몇 번이죠?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네, 영어로 입력해야 된대요. 자, 에러가 나오죠? 네, 친절하게 이렇게 에러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남구 영소로 남구 부산, 여기 부산은 밑에 언덕 있죠? 부산. 그 다음에 네, 상관없고요. 자, 남구. 그 다음에 여기는 부경 유니버시티.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누리관이거든요. 정확한 주소는 안 넣었습니다, 일부러. 자,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는 우편번호. 우편번호는 그냥 검색해 볼까요?
검색하면 네, 전화번호 네, 48500이라네요. 48500을 넣어보겠습니다. 네, 여기 필수되어 있는 항목을 선택해서 동의해야 되고요. 아래쪽은 선택 항목이니까 동의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원하시면 동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전화번호는 여러분이 일단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한 번씩 전화가 오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됐는가,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문의를 할 때 이거 이상해요 라고 하면은 또 전화가 와서 이렇게 답을 해주기도 합니다. 물론 영어로 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연락이 오면은 좀 대응을 해야겠죠. 그래서 전화번호를 제대로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정 만들고 새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하셔야 돼요. 네, 신용카드 번호가 이제 여기서 이제 신용카드를 여러분 제대로 입력을 안 하시면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하시고 카드 소유자 이름, 여러분의 이제 개인 카드로 하셔도 되고 부모님 카드로 하셔도 되고 그게 상관은 없어요. 자, 여기서 검증 및 추가 다 입력을 하신 다음에 검증 및 추가를 누르셔야 돼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확인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빨리 하셔야 돼요. 하시고 지금 이번 주 과제가 여기까지 완료하는 거거든요. 완료하는 건데 여러분이 이제 내일 마감이니까 이번 주 금요일 마감이니까 뭐 목요일쯤 하면 되겠네 하면은 그때까지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카드를 입력을 합니다. 입력하고 검증 및 추가. 네, 신용카드 정보를 이렇게 입력을 하고 제대로 입력을 하고 넘어가면 이렇게 이제 확인 코드, 전화번호 확인하는 코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휴대전화 번호 이제 여기서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안 검사 있죠? 보안 검사 하는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 위에 있는 코드 이렇게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SMS 전송을 버튼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앞쪽에 전화번호 입력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아까 제가 이제 저는 사무실 번호로 했었어요. 사무실 번호로 했었는데 이런저런 이제 복잡한 거를 피하시려면은 전화번호 입력할 때 전부 이제 자기의 핸드폰 번호로 입력을 하시면 좀 더 스무스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이제 카드 번호 입력하는 부분은 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부분은 잘라서 지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찬가지 휴대전화 번호도 여러분 입력하시고요. 보안검사 입력하시고 SMS 전송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이메일 주소로 입력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네, 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잘못 입력했네요. 네. 비밀번호를 입력을 합니다. 입력하면 로그인이 됩니다. 네. 이렇게 로그인이 정상적으로 되었고요. 그런데 이제 아직 끝나진 않았어요. 여기서 이제 EC2라고 하는 서비스를 여러분이 이제 사용을 해야 돼요. EC2를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솔루션 구축해서 EC2를 사용하여 가상 머신 시작이라고 있어요. 요거를 누르시면 이제 에러가 날 겁니다. 서비스 가입이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정보가 올바르지 않다 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신용카드 정보를 이제 다 제공하고 그 다음에 AWS 등록을 완료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AWS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돌아가 보면 여러가지 내용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약간 좀 문제가 발생을 했죠. EC2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AWS 우리가 서비스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신용카드 정보에 약간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여기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위쪽에 보시면, 자기 아이디가 보일 거예요. 아이디를 클릭을 합니다. 아이디를 클릭하시면, 내 계정이라고 보입니다. 내 계정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이제 내 계정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네, 보시면 계정 아이디하고 기타 등등 정보가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결제 방법을 바꿔야 돼요. 결제 방법이라고 나와있죠. 결제 방법을 누르십니다. 예, 결제 방법을 누르면요, 이렇게 이제 카드 정보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여기 있는 카드 정보는 지금 제 진짜 정보는 아니고요, 이제 가짜 정보예요. 네, 가짜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카드 정보도 조금 잘못됐거든요. 제가 다르게 입력을 했더니 지금 카드 정보가 잘못됐다고 결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편집을 누르시고 이제 다시 수정을 하시면 돼요. 수정을 하시면 되고, 이게 좀 아니다, 완전히 틀렸다, 이렇게 되면은 다시 결제 방법 들어가서 네. 결제 방법으로 들어가서 이제 카드 추가를 하시는 거예요. 카드 추가를 해서 쭉 입력을 하고, 그 다음 기존에 있던 카드, 잘못된 카드는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 값으로 설정하고 카드 내용 넣고, 예, 저장을 이제 넣고 계속 해가지고 진행을 하시게 되면 카드가 제대로 등록이 됩니다. 예, 카드가 제대로 등록된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들어가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들어가 보시면 이제 EC2라고 하는 게 여기 보일 거예요. 그러면 EC2로 들어가 봅니다. EC2로 들어가시면 서비스 가입이 거의 완료되었다 라고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화번호가 잘못됐었죠. 아직 완료 안 됐으면 여기 눌러가지고 전화번호를 다시 입력하고 보안 검사해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네, 이렇게까지 다 완료가 됐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EC2로 누르면 여기서 이제 서비스 가입이 거의 완료되었다 라고 계속 나올 거예요. 제대로 다 했더라도.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루나 이틀 정도 기다려 봅니다. 하루나 이틀 정도 기다리시면 이제 AWS에서 서비스 이제 신용카드 정보나 기타 등등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의 계정을 활성화 시켜 줄 거예요. 근데 최대 이제 24시간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하루를 기다렸는데 여전히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신용카드가 보통 다른 거는 보통 크게 문제가 없고요. 보통 신용카드 문제가 크거든요. 그래서 신용카드를 다른 카드로 한번 바꿔보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지원센터에 문의를 해야 됩니다. 지원센터에 문의를 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이제 지원센터는 또 문의하면 영어로 문의를 해야 되고 좀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하루를 기다렸는데도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LMS 상에서 저한테 문의를 해주세요. 질문을 하면은, 질문을 올리면 이렇게 안 됩니다, 얼마나 기다렸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올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신 문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이제 여러분이 문의를 하실 때 저한테 이제 물어보실 때 여러분의 아이디 그리고 비밀번호를 저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제가 이제 확인이 안 되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전화번호까지 이렇게 확인을 저한테 알려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치를 한번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됐을 때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로그인을 하면요. 자, EC2를 누르면 이제 네,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오게 되면 EC2 내용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화면 내용은 저하고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지만 이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안에 아까처럼 에러 메시지가 뜨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이 보여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화면을 여러분이 캡처를 하세요. 캡처를 해가지고 리포트에 첨부해서 리포트 그 내용 안에다가 한글 파일 안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리포트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첫 시간인데 내용이 또 이렇게 저렇게 좀 많이 있었죠. 이제 요게 이제 가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크게 어렵지 않게 계속 쭉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입하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꼭 참고 이제 끝까지 가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